안녕하세요. 미탐TV입니다. 우량주 사전 49번째 기업 암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9번째 기업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저희가 아무 기업이나 저희가 리뷰하는 게 아니라 정말 미국에서 정말 꼭 투자해 볼 만한 기업들, 그런 기업들 위주로 사업 모델과 그 다음에 향후의 실적들, 예상 실적들, 그 다음 경쟁사하고 비교들, 배당의 매력은 어떠한지,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진단 점수와 함께 적정 주가의 밴드가 어느 정도 수준이고 현재는 어떤 상황인지 해서 그런 것들을 첨가해서 여러분들이 투자 판단하시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상이 길지 않으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암젠이라는 회사는 여러분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이오젠이라는 회사, 그다음 셀진이라는 회사, 그다음 길리어드 사이언스와 함께 나스닥의 바이오테크 기업. 네,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 옛날에 전통의 존슨앤존슨 이런 회사들 말고요, 일라이릴리 이런 만대 말고 이제 바이오테크 기업으로 좀 불리는 기업에 속합니다. 그래서 요 네 개가 이제 나스닥의 바이오 빅테크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이런 형태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요 회사가 이제 지난 2020년도에 이제 화이자가 다우존스 지수에서 빠지면서 화이자를 밀어내고 암젠이라는 회사가 다우존스 지수에 편입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이제 실제로 회사가 설립이 된 거는 1980년도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한 2년? 이런 정도 됐는데, 40년 만에 글로벌 제약사가 됐으니까 굉장한 회사인 거죠. 네, 굉장한 회사고, 최근에는 처음에는 이제 88년도에 이제 자가 면역 질환 억제제를 이제 개발해서 처음에 FDA 승인을 받아서 스타트를 했는데, 그 외에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암 치료제라든지 다양한 형태의 이제 치료 물질들을 개발하거나 치료 물질들을 갖고 있는 회사를 인수하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상당히 많은 제품군들, 그다음에 어떤 치료제들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그 외에도 계속 개발하고 있는 신약 파이프라인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좀 꾸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최근처럼 시장이 상당히 변동이 심하고 이런 경우에는 이런 전통적인 제약주나 이런 부분들이 또 투자의 대안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주로 이제 동맥경화라든지 종양이라든지 암 관련 치료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것들 많이 이제 주로 집중하고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생활과 관련된 편두통, 빈혈 이런 것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이제 에이모빅, 네, 요런 회사, 요런 게 이제 여기 편두통 관련된 거고, 요거는 빈혈 관련된 것들이, 요게 이제 다 회사 홈페이지에 있는 제약 또는 치료제 물질과 관련된 이 상품명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도대체 어디에 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물론 이제 이 회사 사업 보고서를 열어보면 각각의 항목별로 얼마가 판매됐고 지난번보다 얼마가 판매됐고 자세하게 다 표로 나오기는 합니다. 근데 그걸 다 분석해봐야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근데 궁금하다. 이게 도대체 이 회사의 주력 매출이 어디고 그 주력 매출의 제품이 이건데 도대체 이 매출이 뭔지 모르겠다. 그럴 땐 어떻게 하시면 좋냐면 요 영어로 된 이름이 있잖아요. 요걸 갖다가 구글 있잖아요. 구글. 네, 구글에다가 영어를 친 다음에 영어로만 치면 다 영어 문장만 나오거든요. 그러면 또 알아보기 쉽지 않으니까 저 뒤에다가 제품 이렇게 같이 붙이시면 좋아요. 그래서 여기 뒤에 보면 이제 요 제품이 이제 블린시아토라고 하는 이제 블린사이토라고 하는 요게 이제 치료제인데, 희귀 백혈병 관련된 치료제고 우리나라에도 승인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개월 치료제 요금이 $6만 이 정도 되니까 우리나라 돈 한 8천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1개월 그런 정도로 상당히 그래도 높은 것들인데, 이게 뭔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요 영어를 치시고 요 뒤에다가 제품 연결해가지고 같이 치시면 우리나라에 기사화됐거나 제품이 런칭하면 전부 다 기사가 대부분 의학신문이든 제약신문이든 이런 전문 매체들에서도 다루기도 하고, 또 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 언론사에서도 기사를 쓰기 때문에 이 회사가 그러니까 어떤 제품들을 새로 생산했고 진출했는지를 좀 보기가 좀 쉽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되어 있는 것들, 저희가 영어도 어려운데 지금 이게 영문명으로 되어 있는 제약이나 이게 효능을 보려면 훨씬 더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그렇게 검색하면 여러분들이 요 제품이 뭐 하는 제품이고 이 회사는 요 매출이 가장 크니까 요런 분야의 질병들의 어떤 이슈나 이게 시장이 커지면
이 회사는 돈을 많이 벌겠구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겠죠. 기본적으로는 제약 시장이 커진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점점 많이 아프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좋은 건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가면 갈수록 수명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수명이 늘어나는 연구를 하면 할수록 반대로 치료제의 시장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수명을 늘리긴 하지만 건강하게 마지막을 보내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한 10년, 20년은 약값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에 들어가기 때문에 뭔가 수명을 늘려주면 늘려줄수록 이런 제약사나 뭐 바이오 회사나 뭐 이런 뭐 바이오테크 회사들, 이런 회사들은 기본적으로 그런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구조가 되겠죠. 우리나라에도 보면 이제 지금 돈을 이제 많이 쓰는 이제 시장들이, 물론 이제 그런 노인 관련된 시장들이 있잖아요. 실버 시장들이 지금 엄청나게 크게 지금 성장하고 있잖아요. 예전에는 실버 그러면 그냥 뭐 요양원이라든지 케어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지만은, 지금은 뭐 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라든지 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쇼핑이라든지 뭐 이런 시장들까지 지금 상당히 크게 지금 막 성장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 건강, 그러니까 이제 수명들이 늘어나면서 일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버 관련된 비즈니스, 그다음에 이런 제약과 관련된 비즈니스는 앞으로도 인류가 오래 살고자 하는 어떤 그런 욕망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은 성장할 수밖에 없는 기본적으로 영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약을 안 드시고 건강하게 살다 가시는 게 제일 좋으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은 늘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차트, 1년 동안 차트를 보면 암젠이 이제 주가가 뭐 약세가 아니었어요. 꽤나 올랐었고 잘 움직이다가 최근에 이제 조정을 조금 받고 있는 이런 이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직전 고점이 1년 동안에 255달러 정도 수준이고, 지금이 뭐 한 230달러 수준이니까 뭐 나스닥 지수나 뭐 S&P 지수들이나 종목들이 주가 하락한 거에 비하면 상당히 선방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 방어적 성격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는 유형들이 바로 이제 이런 제약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소비재 관련된, 음식료 관련된 이런 데들은 뭐 경기가 좋다고 해서 엄청 많이 먹을 수도 없는 거고, 경기가 나쁘다고 해서 엄청나게 뭐 안 먹을 수도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상대적으로 주가가 잘 버티고 있을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근데 나중에 다시 이제 금리 인상들이 어느 정도 멈추고 경기를 살려야 되는 시점이 되기 시작하면 이제 먼저 이제 주가들이 막 폭발적으로 움직이는 기업들은 이제 테크 기업이나 이런 쪽으로, 또는 경기 변동형 하고 있는 뭐 반도체라든지 화학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이런 쪽들이 먼저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이런 쪽들은 주가의 변동들이 크고 여긴 주가의 변동이 높지 않다. 그런 것들의 성격이나 유형들을 잘 보시고 여러분들이 또 어디에 어떤 유형의 업종에 투자에 잘 맞는지도 좀 판단하셔서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10년 동안의 매출 이익 추세를 보면 꾸준히 잘 늘어왔네요. 그래서 올해 이제 예상 실적이 매출액 1억 달러로 전년하고 거의 비슷하고, 대신 이제 주당 순이익은 17.42달러로 65%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22년도에 점핑했는데, 과거에 이제 이 자료를 좀 찾아봤더니 이게 매출액이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주당 순이익이 떨어졌어요. 그죠? 원래는 이게 같이 가야 되는 거죠. 매출하고 이익이 같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 다음에 요 2021년도가 좀 과한 거죠. 이게 매출액이 늘었는데 주당 순이익은 오히려 큰 폭으로 떨어졌다. 지금 점핑을 한 요런 상태예요. 그래서 주당 순이익이 65% 늘었다고 했을 때 순이익만 보시면 안 되고 매출액도 한 20% 늘었다. 그러면 이게 더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매출액 늘지 않는 이익 성장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또 하나는 매출액이 늘었는데 수익성이 나빠졌다. 이것도 영원할 수는 없거든요. 어떤 일시적인 현상들이 있을 텐데, 이때 봤더니 이제 연구개발비하고 판관비 쪽에 비중이 좀 꽤나 많이 높았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의 원가 절감들이 이루어지면서 이 매출 성장이 그대로 이익으로 붙어버리는 구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비용 비율을 줄여놨는데 매출이 크게 늘지 않는데, 이건 아무리 줄여봐야 늘어나는데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 성장률과 이익 성장률이 비슷한 정도 나타나죠. 그래서 내년도에는 매출액과 주당 순이익이 한 5% 정도 내외의 이제 성장을 보일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익률 추이를 보면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회사가, 암젠이라는 회사가 과거에 이제 영업이익률이 제일 적을 때가 한 10년 동안 데이터를 보면 한 30% 초반, 그리고 좀 높을 때는 40% 중반대까지도 갔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이제 계속 떨어지면서 이 부분이 이제 연구개발비하고 그다음에 판매관리비 이런 쪽들, 그러니까 인건비, 뭐 사람 투자나 연구개발하면 계속 이제 늘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 부분이 이제 바닥을 쳤고 요 시점부터 다시 이제 요 영업이익률이 30% 밑에부터 이제 반등하기 시작해서 빠르게 지금 개선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지금 35% 정도까지 올라왔고 요 부분들은 특별한 게 아니면 최근에 보면 이 회사는 R&D, 저 연구개발비도 되게 많이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근데 매출액이 느는데 그 비율들이 이제 예전보다는 좀 성장하는 비율이 좀 낮아서 연구개발비 비율이랑 일반적인 판매관리비 관련된 부분들이 좀 감소하면서 마진들이 지금 개선되고 있는데 저 부분들은 내년에도 유지할 수 있을 걸로 좀 보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매출액이 좀 더 높으면 훨씬 더 성장이 좋겠지만 내년에는 매출액하고 수익 다 한 자리, 한 5% 정도, 중간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배당금으로 보면 이 회사도 상당히 이제 배당주로서 원래 이제 제약주나 이런 데들이 전통적으로 뭐 배당 매력주라고 많이 얘기하거든요. 암젠도 이제 배당 매력주인데 별점 5점 만점에 4.5니까 상당히 높은 거죠. 높고 최근 10년 연속 주당 배당금 상승하고 있고 배당 수익률은 낮게는 1.5%에서 3%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배당 수익률이 3%가 넘어가면 주가가 싼 거고 1.5%는 매우 비싸다 이렇게 보시면 기본적으로 맞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고 요 주당 배당금은 이제 컨센서스가 이러해요. 그러니까 7.04달러까지는 지금까지 온 게 픽스되어 있는 실제로 발표 금액이고요. 2022년도, 23년도 증권사 컨센서스 데이터를 불러서 저희가 표시해 드렸는데 실제로 이 정도는 안 나올 것 같아요. 나올 수가 없을 것 같고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거는 뒤에 그걸 반영한 수익률로 배당금 부분을 다시 한번 짚어 드릴게요. 여기 차트를 보시면 요게 이제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건데 2022년도에 올해 말 한 번밖에 안 남았어요. 어차피 3번 이미 확정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계산해 보면 대략 한 7.76달러 정도가 예상이 되고요. 시가 배당률로는 3.3% 정도. 내년에는 주당 순이익이 아주 큰 폭으로 늘진 않기 때문에 뭐 회사가 물론 이제 쌓아놨던 이익잉여를 가지고 대폭 줄 수는 있습니다만 그런 결정이 아니라고 하면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는 약 한 8.2달러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그랬을 때 배당 수익률이 3.5, 그러니까 3.3에서 3.5% 정도 나오는 구간에 지금 주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차트를 보는 방법을 좀 말씀드리면 자 여기 파란색 여기 뭐죠? 빨간색이 있잖아요. 빨간색이 주가고 파란색이 시가 배당률이에요. 그래서 얘 두 개는 반대로 움직여요. 왜냐? 주가가 오르면 비싸지니까 내가 똑같은 배당금을 받더라도 비율은 떨어질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이해되셔야 되는 거예요. 안 되시면 영상 멈추고 잠깐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여기 빨간색하고 파란색 차트는 늘 반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가 배당률이 높다는 얘기는 주가가 제일 싸다는 얘기고 주가가 제일 비싸다는 얘기는 시가 배당률이 제일 낮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럼 여러분들 이때 언제 사야 될 건지를 한번 이 10년 동안의 데이터를 놓고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이 빨간색으로 돼 있는 거 있죠. 이때가 시가 배당률이 제일 높은 시점이고 이 빨간색의 라인의 주가를 보면 주가가 제일 낮을 때예요. 그죠? 즉, 이 빨간색 화살표의 주식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파란색, 이때는 배당 수익률이 가장 낮고 주가는 가장 높은 시점에 이때는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팔고. 이 그래프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최근에 이때를 좀 보시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예상 실적 3.3에서 3.5%가 이 라인을 넘어가서 데이터로만 보면 지금은 이제 배당주로서의 매력이 생겨있는 이런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식을 사야 되는 이런 배당 매력주로만 보면 사야 되는 그 가격대에 들어왔다는 얘기거든요. 나중에 지나보면 이게 다시 또 떨어지겠죠. 주가는 올라와 있고. 그러니까 이미 이게 오랜 기간 동안 데이터가 설명해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배당주로서도 이 암젠을 좀 눈여겨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밑에 이제 그 외에 선이 두 개가 있는데 요 선을 보면 이제 밑에 있는 선은 이제 평균 시가 배당률이에요. 이 회사가 이제 시가 배당률의 평균치를 이렇게 쭉 가져가고 있고 배당률이 이렇게 과거에 아까 보시면 1.5에서 한 3.5 사이로 움직였잖아요. 그럼 평균적으로 보면 한 2점 몇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럼 실제로 수익률을 보면 2점 여기가 평균이 2.23, 2에서 2.3%가 평균이에요. 평균보다 높아도 시가 배당률이 좋은 거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점선으로 하나 그린 건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표시하고 있는 시가 배당률을 로그 차트로 시가 배당률을 추세선을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렸더니 이걸 그리면 뭐냐면 좀 더 최근 것들을 잘 반영하게 되겠죠. 최근 것들. 얘는 이제 올라가면 따라 올라가면 천천히 갈 거고 떨어져도 좀 천천히 반영되는데 얘는 그거에 비하면 좀
조금은 더 현재 시점을 좀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라인을 그려봐도 지금 가격은 그거보다도 높은, 그러니까 그 추세보다도 높은 좋은 배당 수익률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좀 참고하셔가지고 배당주로서의 매력도 생긴 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쟁사로는 에브비, 길리어드 사이언스 정도를 이제 표시했는데요. 에브비가 가장 큰 시가총액을 기록하고 있고, 세계 회사 중에서 보면 그래도 암젠이 뭐 한 5% 정도 성장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뭐 약간 소폭의 하락이 있기 때문에 뭐 제약주들의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오를 것이다 이렇게 하기 쉽지는 않을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당 수익률이 역대로 최고가 나오는 시점에 이런 제약주들을 잘 편입하시면 좀 안정적인 구간에서는 이제 배당으로 좀 이렇게 주가 하락의 어떤 안전판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배당 수익률로 좀 어느 정도 수익을 버티시다가 나중에 이제 시장이 좋아지면 이제 주가가 올라서 이제 차익이 발생하는 이런 구조의 전략을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PER로 보면 다 비슷비슷해요. 18, 그러니까 19배, 19배니까 뭐, 증권, 제약주, 바이오 회사의 회사의 어떤 밸류에이션은 거의 다, 요 정도 수준에 지금 다 나오고 있어요. 특이한 점 보면, 이제 암젠이 ROE가 144%인데요. 그러니까 ROE라고 하는 거는 회사의 자본 대비한 순이익인데, 이게 자본보다 순이익을 더 냈다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보통 일반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만약에 자본을 줄이지 않으면, 이게 자본 대비 순이익인데, 이 자본, 분모를 줄이지 않으면, 이게 줄이면 얘가 늘어날 거 아니에요, 자동으로. 같은 순이익을 벌어도. 얘를 줄이지 않고서 144% 나올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ROE가 한 50% 넘어갔다, 한 60% 넘어간 것 같다, 그러면 대부분 다 자본을 또 같이 줄였어요. 이익도 늘지만. 이 자본을 줄이는 가장 큰 방법이 배당을 주거나 자사주를 매입하는 경우인데, 우리나라는 배당을 많이 많이 주진 않습니다만은 자사주를 소각해가지고 주는 경우들은 많지는 않아요. 근데 미국은 워낙 자사주를 많이 매입하고, 암젠 같은 기업은 미국에서 전체적으로 올해 자사주 매입 규모가 거의 몇이더라?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7인가? 틀렸으면 영상에다 댓글을 달아주십시오. 하여튼 기억이 가물하는데, 어쨌든 자사주를 많이 매입하기로 되게 유명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들도 이제 결국 자사주를 많이 매입하니까 자본이 완전히 작아지겠죠. 자본이 작아지니까 순이익을 내더라도 ROE가 엄청나게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ROE가 보이는 기업들은 다 대부분이 다 자사주 엄청 많이 매입하고 있는, 즉 주주들한테 주주 가치를 올린다는 거죠. 자사주를 많이 매입한다는 거는 주당 순이익을 올릴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한 주인데 주식 수를 없애버리는 거니까 이익이 똑같으면 주당 순이익을 늘릴 수가 있잖아요. 종목 진단을 보면 점수들이 다 비슷하네요. 62, 67, 63. 대부분 다 지금 성장성 부분에서 마이너스고, 나머지 부분들은 다 좋은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전체 6,200개 기업들 중에서 상위 한 18%, 13%. 대부분 다 우량주다, 좋은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에브비도 좋은 기업, 길리어드 사이언스 좋은 기업. 결국은 성장성이 회복되느냐와 현재 밸류에이션이 싸냐 비싸냐가 굉장히 중요한 매매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적정 주가 쪽을 좀 살펴보면요. 이게 밴드 차트인데, 여기 암젠이 요게 고평가, 여기가 저평가, 여기 빨간색이 왔다 갔다. 이게 저평가죠. 계속 저평가. 적정가, 저평가, 적정가, 저평가, 적정가, 저평가. 매우 저평가, 이런 상태죠.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이 가격들은 계속 적정가 밴드는 조금씩 올라가잖아요. 이게 기업 가치가 올라가면 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기업 가치를 산정하는 밸류에이션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은 예를 들어서 여기서 아까 EPS가 늘면 는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EPS가 느는데 안 늘어날 수 있는 기업 가치 방법은 아마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거의 다 늘어날 수밖에 없을 구조라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봤을 때 EPS가 내년에도 는다 그러면 이게 밑으로 줄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년에도 소폭 5% 이렇게 올라갔다 했을 때 이 주가가 장기적으로 계속 이렇게 멈춰 있지는 않을 것이다. 분명히 적정 주가까지도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지금 현재 232달러고요. 현재 AI 적정 주가는 287달러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요 선이 287이라는 거, 요게 있죠. 요게 있고, 요거보다 이제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고, 이때는 지금 저평가고, 나중에 또 시장이 좋아지고 나면 아마 287달러 넘어서 요 중간쯤에
여기서 이렇게 와서 여기에 있을 거예요. 요 가격이 대략 계산해 보면 고평가가 373이니까 약 한 300달러 넘어가면 또 여기 와 있겠네요. 여기 좀 와 있겠네요. 요 사이를 왔다 갔다 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배당 매력들도 상당히 생겼기 때문에 네, 이런 기업들은 이제 어떤 조금 시장의 어떤 급락기나 이런 데들한테 제약 주는 좋은 포트폴리오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기사 좀 잘 살펴보시고 다음 달에 아마 또 제약주들이 뭐 컨퍼런스나 이런 것들이 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아마 기사로 나올 거니까 기사 잘 참고하셔가지고 투자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